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자녀와 이민을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또 보시는 아버님들, 오늘의 제목은 사실 뉴질랜드 이민 난침판이로 제가 난침판이죠. 그거를 준비했고요. 사실 제가 블로그를 보시고 또 제 유튜브만 봤다가 블로그 보시고 나서 막 주택 얘기에 써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뭐 사기꾼이냐 뭐 장사꾼이냐 뭐 약장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걸 설명을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유튜브를 또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요즘에 자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필요 용도에 따라 사실 어머님들이 직접 디자인 집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은 뉴질랜드의 이민 나침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직접 오셔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좀 오셔서 직접 보시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서 뭐 5천만 원 1억씩 쓰는 거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계속 주장을 했고요. 오늘은 지금 노동당 계속 얘기했지만 노동당의 정책보다는 노동당에서 얘기한 지금 주택 매입 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노동당이 지금 제1당과 연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핀 정책이 뭐냐면 외국인 주택 금지의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가 10년 안에 집값이 거의 50% 이상 올라갔고, 이거 말고 지금 영어로 쓴 기사들도 있는데 좀 너무 길고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갔고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 뉴질랜드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결국 젊은이들 키위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노동당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기존 주택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1억, 3억 미만의 집들, 그리고 제가 5억 정도 했는데 지금 4년, 5년 지난 집들은 사실은 주택 구매가 이제는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뉴질랜드에서 땅을 구입해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뉴질랜드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제가 지금 한 블로그, 제가 노동당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념이 직접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디자인하는 어머님들이 어떤 용도에 따라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거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게 왜 가능하냐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실제 구매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클랜드에서 지금 외국인들, 중국 사람을 비롯해서 제일 많이 한 것들이 나쁜 짓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8억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안에, 물론 2년 안에 집을 팔게 되면 보통 한 30% 정도 세금을 묻니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 그러면 8억으로 집을 샀는데 9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1억의 시세 차이예요. 자, 3개월 안에 1억에 한국 돈으로 1억이 남았는데 그중에 30% 세금 뗐어요. 그러면 얼마 남죠? 7천만 원이 그냥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들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신축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클랜드에서 많이 한 외국인들,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뭐예요? 5억 주고 샀어요. 3개월 안에. 자, 6억 주고 팔려야 돼요. 근데 대상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외국인 대상이겠죠. 키위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면 5억 주고 집을 샀는데 6억에 팔려고 했는데 대상은 키위가 아닌 이상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 어떻게 해요? 6억의 집을, 그러니까 5억의 집을 사서 6억의 집을 파는 거에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투기하는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잠재할 수 있다, 잠재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노동당의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집을 사셨어요. 집을 사셨는데 2년 후에 시세 차익, 제가 말씀드렸던 시세 차익을 내서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50만 불, 저희 나라 돈으로 4억 정도의 집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제가 어떤 다른 용도들이 있지만 투자를 어쨌든 2년 후에 여러분이 시세 차익을 남겨서 팔려고 한다면 요
50만 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50만 불 안에서 집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택을 구매했는데 그것을 판매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주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주택을 사면서 바로 이 주택은 뭐예요? 신축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으로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불의 집을 사서, 자, 여기서 나오는 10만 불은 크라이처치에 가장 만약에 싸게 여러분들이 한다면 한 10만 불까지도 가능합니다. 토지를. 가장 작은 거 한 100평 정도로 따지면요. 그래서 10만 불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20만 불 정도는 건축 자재비가 들어가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전기랑 플러머 그 배관을 까는 사람만 해도 벌써 4만 불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뭐 디스카운트하고 막 깎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20만 불, 그 다음에 인건비 10만 불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기타 부수적인 비용 발생해도 어떻게 하든지 50만 불 안에서는, 자, 40만 불로 예상했지만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도 최소한 50만 불로 안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을 구매하면 2년 후에 주택을 판매해도 외국인이 아닌 키위들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이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은, 자, 왜 그러냐 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면 키세이버 때문에 그래요. 키세이버가 뭐냐면, 키위들은 저희로 얘기하는 국민연금 같은 개념인데, 고용주가 최소 3%, 그 다음에 근로자가 3% 정도를 적립해서 이것을 나중에 65세 이상이 됐을 때 이것을 저희 한국처럼 국민연금처럼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주택을 구매하는데도 사용이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연금을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3년 이상의 키위세이버를 한 키위들은, 자, 이 키위세이버의 그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밑에 나오신 것처럼 5년 동안을 하면 5년 동안에 키위세이버에 들어서, 그러니까 근로자가 5년 동안 일을 해서 일을 할 경우에는 바로 10,000불 정도의 키위세이버에서, 그러니까 그랜트 주는 거예요. 그냥 이 키위세이버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한 2만 불 정도를 적금에 적립이 됐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10,000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야? 3만 불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파트너도 마찬가지로 3만 불이 2만 불 적립한 거와 그 다음에 키위세이버 10,000불 받아서 국가에서 10,000불이 지원해서 결국 6만 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만 불이 되면 어떤 개념이냐면, 키위세이버는 만약에 키위세이버를 통해서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10%만 있으면 됩니다. 10%의 디파짓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55,000불, 그러니까 55,000불 이하의 집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바로 10%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55,000불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65,000불이 되면 10%의 디파짓 플러스 65만 불, 죄송해요. 65만 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10만 불에 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불 플러스 10%가 55,000불, 그러니까 55만 불에 55,000불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5만 5천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투자자가 아닌 실제 구매자에게, 그러니까 55만 불 이상의 집을 여러분들이 지을 경우에는 사실은 판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강조한 50만 불이 나오는 거고요. 자, 설명드렸어요. 저보고 약장수냐 사기꾼이냐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유튜브 마지막 방송이라도 좋으니까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당장 1시간 전에 제가 트레이드미 통해서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드미 보니까, 자, 지금 새로운 주택, 자, 얘기한 대로 땅도, 대지도 크지 않아요. 510제곱미터 뿐이 안 되고, 방 4개, 화장실 2개 있는 지금 위그램이에요. 위그램인데, 바로 67만 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왜 여러분한테 사기치겠습니다. 자, 67만 불이에요. 자, 보실까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얘기했던, 어제도 제 블로그에 올렸던 롤러스톤이에요. 롤러스톤에 있는 집인데, 자, 방 4개,
화장실 2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제곱 스퀘어 정도 되는데, 그게 65만 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50만 불 선에서 정말 여러분의 집을, 주택을 구매한다, 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뭐 사기를 치거나 여러분한테 정말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50만 불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골든 어워드예요. 마스터 빌더스 하우스에게는 이렇게 식으로 실버, 로컬 주는데, 이 모든 것을 제가 갖춘 회사가 바로 제가 있는 DP 톰슨 회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게 프로퍼티 매니저,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사기 아니냐, 여기서부터 저한테 얘기한다면, 사실은 저의 정말 포지션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매니저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건축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 뉴질랜드 와서 제가 그 학교의 이름을 대면 혹시 그 학교의 이름이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저도 여기서 건축학과 Certificate in Construction 건축학과를 여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DP 톰슨 회사가 바로 저의 실습처였어요. 제가 실습을 여기서 했습니다. 실습이라는 건 결국은 돈을 받지 않고 여기서 일을 했어요. 자, 그게 크라이처치에서 제가 8시간 정도 먼 거리에 학교를 다녔는데, 실습할 데가 없어서, 이 크라이처치까지 와서 실습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습을 했고요. 자, 요 그림인데, 실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지금 있는 사장님이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거죠. 저를 보면. 사실 저는 문과 출신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사회복지만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계속 일을 했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만들기 하나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장님이 안타까운 거죠. 실습은 하고 보니까 가족도 다 데리고 왔고, 물어봤더니 너 여기 왜 했냐,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공부하러 왔는데, 비즈니스 하러 공부하고 입학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다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더라. 그래서 내가 컨스트럭션 공부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장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도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키위 빌더가 서브 컨트랙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왜 포기하지 않냐고, 네 자신을 알지 못하냐고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올리면서 저는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사실 뭐 저번 주에 제가 막 되게 즐겁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도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6개월 안에, 지금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블로그, 유튜브 어쨌든 한 2,000명 정도 클릭하니까 좀 기다려보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프로젝트 매니저가 가능한 이유는, 사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한 건 이상, 그리고 6건 이상을 만약에 6명 이상의 만약에 한국 분들 중에 집을 사실 분을 계약하게 되면, 사실은 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준다고 사실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어차피 여러분 여기 뉴질랜드 오시면 저희 사장님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사기치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계약은 저랑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계약에 여러분의 100원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모든 거는 사장님과 계약하지만, 여러분의 얘기했던 어떤 통체적인 거, 여러분 타일도 어쨌든 관리해야 되고, 스캐폴더, 페인터 어떤 색깔로 해야 되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인설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방은 몇 개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영어로 사장님이랑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총합적으로 사장님한테, 저한테 한국인들이 만약 집을 살 경우에는 사실 사장님도 배려를 해준 거죠. 왜? 안타깝잖아요.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제가 마케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드버타이저를 했고, 후원자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엑셀로 만든 것도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장님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12월 프로그램도 사실은 만들었지만, 사실 지금 2개월씩 진행이 안 되면,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저희 사장님도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뭔가 되게 잘나고 여러분 이민법 밖에서 여러분 다 오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그게 50만 불에 가능한 이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회사가 지금 건축회사예요. 집을 짓는 건축회사인데 저희 회사는 인베스터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예, 몇백억을 가진 인베스터가 사실은 집을 도시 전체에 땅을 다 사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베스터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자, 중국인 건축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인 건축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회사에서 통합적으로 또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 DP 톰슨 빌딩 LTD가 이 전체적인 집을 어떻게 해요? 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인베스터가 가져가는 수익, 그 다음에 이 건축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익, 그렇게 따지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DP 톰슨 회사가 받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사장님이 다른 회사들과 연결돼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중국인 건축회사 이름만 되면 여기 크라치시는 다른 회사입니다. 정말로 엄청 큰 회사인데 그 중국인 회사에서 다른 데랑 일하는 것도 사실은 프레스를 줍니다. 자기와만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50만 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만 불이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는데 50만 불이 가능한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수익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했고 사장님도 안쓰럽잖아요.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사실은 50만 불 저희가 만약에 올해 계약이 잘 되고 한국 분들이 만약에 뭐 두세 명이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50만 불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홍보 차원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게 실제 저희가 짓고 있는 도면인데, 자, 도면에 보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어떻게 어머님이 디자인하시면 되냐면, 사실 이게 50만 불 집을 사셔도 이 중에서 충분히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지금 가라지고 여기에 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이 있는데 지금 여기 혹시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면 자체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방이 있다면 이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막아서 가라지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거실 겸 주방으로 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방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는 분들이 사시면 여기서 한 300불씩만 여러분 받으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억 안에 집을 사고 300불씩 또 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대신 이런 식으로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홈스테이를 할 거냐, 홈스테이를 할 거면 방만 많이 만들면 돼요. 사실 방을 조그맣게라도 많이 만드시면 되죠. 그렇지만 이전에 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지만 홈스테이만 하실 거면 한 5개 정도 방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쉐어를 하실 거다, 한 300불 받고 가족을 오겠다 하면 여기서 반반 나눠서 이런 식으로 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디자인 자체를 그런 식으로 내가 쉐어를 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만드시고, 여기 중간에 물론 시티카운셀에서 모든 동의를 받고 나서 여기 아마 칸막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을 판매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칸막이를 없애고, 물론 가라지를 주방으로 만들었던 부분들도 다 철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타운하우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냐는 지금 뉴질랜드 이민법 바뀌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 이상 클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이민법은 설명드리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마지막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머님들, 이것을 보시는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였냐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노동당에서 이민법 바뀌고 현재 지금 여기서 취업비자 받은 사람들도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상담하신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유학원에서 아직까지도 비즈니스 하라, IT 하라, 호텔 매니저먼트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 주택 구매도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2달 동안에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진실이 통하지 않고, 제가 한국에서도 사회복지하면서 많은 진실을 얘기하고 회사에서 진실을 얘기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유튜브를 만들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설명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준비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는 영주권자도 아니고요. 시민권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만 불의 사장님 얘기했어요. 사실 60만 불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매하면 정말로 저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왜냐면 저는 영주권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매하면, 주택 구매할 날이 되면 사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후원자 급여 사회복지사 하면서도 후원자 개발하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왜? 진실하게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저에게는 영주권 받고 여기서 계속 프로퍼티 매니저 하는 걸로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에 다시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저도 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제가 뭔가 되게 저 사람 저번 주에 좀 제가 오버해서 많이 했죠. 좀 여러분 우울할까봐 그렇게 했지만 그것만 보시고 제가 뭔가 좀 혹시 건방졌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뉴질랜드에 같이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12월 달에 오셔서 뉴질랜드 정말 좀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도 해보고요. 다른 사람들 학교 가서 지금 말씀드렸던 건 정말 비즈니스, IT, 호텔 매니저 하는 한국 사람들 학교 가서 여러분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인터뷰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의 얻고. 그래서 조금 제가 보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좀 뉴질랜드에 오셔서 어머님들이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은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신축 주택이 아니면 주택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남섬에 있는 모든 학교를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한국분들 아니면 아시아 사람들 좀 만나봐서 좀 진짜로 뉴질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혼자 모든 것을 다 뉴질랜드가 어떤지 또 얘기하고 그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 같이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시고 혹시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바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12월 달에 하는 힐링 프로그램 12월 크리스마스부터 1월 첫째 주까지 여러분 어머님들 오셔서 아니면 아버님들 오셔서 좀 진짜로 학교들 보고 거기서 취업되신 분들도 보고 조금 전체적인 도시들도 좀 보시고 렌트비 그러니까 만약에 신축주택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렌트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렌트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주변 환경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한 분이 정말로 100만 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99만 원에 해드리겠다고 그러면 한 분이 조금 여러분 좀 잘 사시는 분이 핸드백 하나 가격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노력하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혹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좋은 유튜브로 만들 수 있도록 또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안 되더라도 혹시 도움이 되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